블록을 모니터는 이거 띄울 거죠? 네. 아, 똑같구나. 제일 나뉘는 거. 좋겠다. 아, 지금 그래서 배경이, 네, 배경 뿌옇게 나서. 이거에서 제가 뭔가 조금 이게 처음에는 뾰족하게 잡아주시는 제가 좀 그리는 식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또 카메라 앵글만 좀 잡아주실래요? 네. 대부분 한번 앉아보세요. 네, 살짝 이렇게 올라가게. 아니, 요거 언니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거 한번 줄 링크 보내드려야 되지 않아요? 네. 아, 되게 어둡다. 원래 얼굴이 어두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 어쩔 수 없이 빗들어져야 되나? 네. 아, 아니, 정면으로 이렇게. 아니요. 그냥 조금 그냥 삐뚤어지는 게 약간 나을 것 같아요. 시끄러할까요? 네. 근데 화면이 잘 보이게. 저 얼굴은 응. 좀 안 보여도 상관없으니까. 이 정도? 네. 응. 이 정도? 와, 좋다. 자, 우리 지진님 들어오셨네요. 그분만 들어오시면 돼요. 네. 같이 지금 듣고 계시니까. 오늘 줌으로 하게 돼가지고 또 이따가 우리 오늘 최초로 소통을 좀 하겠네요. 좋아요. 화면 켜주시라니까. 화면 좀 켜더라고. 우리 같이 얼굴 좀 보고. 아니 오늘 너무 오고 싶어하셨는데 응. 저거 뭐예요? 저거 되셨어요. 코로나 걸리셨나요? 요즘 나 지금 무슨 많이 요즘 또 다시 돌고 있어서 우리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와, 지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 괜찮으세요? 마이크 끄셨다. 괜찮아요. 네. 아프시면 안 돼요. 다들 건강하게. 걸리셔서 아직 한 번도 안 2월달에. 그러니까 근데 한번 걸려주는 게 이제 인지상정인 거 같아. 맞아요. 나는 이제 한번 걸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져. 이제 걸려도 약하게 걸리겠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블로그 지금 진행된 거에서 제가 다 봐드리고 수정해보고 할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요거는 지금 우리 같이 하고 계시는 영애님 맞으시죠? 우리 항상 오늘 명찰을 한 번씩 해주세요. 제가 병이 있어요. 이름을 못 외우는 병. 그런 병이 있어서 저의 병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름을 못 외운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무한 반복을 해주셔야 이름을 외웁니다. 제가 한 달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고 한 학기, 3개월을 가리킨 학생들의 이름을 다 못 외워요. 대학교에서 제가 숫자 한 학생들 20명? 근데 그걸 3개월 동안 매주 봐도 이름을 못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이름 외우는 거. 근데 은근히 이제 조금 기억이 나요. 우상님, 영애님, 은정님, 우리 지지님이 성함이 뭐였죠? 채팅창에 주세요. 오케이. 김유정 바꿀게요. 네,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제가 또 부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주를 블로그를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런 이론을 조금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실습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그 안에 그 블로그에서 필요한 툴 같은 것도 좀 배워보고, 그리고 글 쓰는 것에 대한 것도 살짝 해봤는데,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건 사실 글을 써보고 난 뒤에 피드백, 그리고 블로그를 꾸미고 난 뒤에 그 뭔가 이제 수정할 것들을 보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를 여기 타이틀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뭐라고 했었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제가 저거라고 불렀어요. 그 나만의 메뉴판, 그리고 소셜 광고창.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여기 요 타이틀에서부터 딱 바라봤을 때 이게 어떤 사람, 무슨 의도로 뭘 하는 사람이지? 이런 걸 딱 드러나게 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 커피언스님의 하루님의 블로그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프로필 전혀 만들지 않았어요. 김영애님 더 나은
이름도 전혀 바꾸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약간 실행하지 않는 우리 블로거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쭉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저는 그래요. 그 교육하는 사람들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교육을 받고 난 사람들이 실행하게 만드는 거. 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저는 성공한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재교육 듣고도 이제 실행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1% 정도? 많으면 10%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체감해 보면 저는 1년에 거의 1년에 1000명 이상 만났거든요. 수강생으로만. 왜냐면 전국을 다녔으니까. 근데 뭐 소수 뭐 이제 10명, 20명, 30명 이렇게도 보지만 뭐 한 번에 100명씩도 보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 만나도 제가 이제 1000명을 오프라인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난 것까지 하면 최소 1년에 10,000명 정도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저 진짜 잘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이웃으로 찾아오고 댓글 달아주시고 이렇게 연락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한 1% 정도 된다고 체감해요. 제가 느끼기에. 물론 실행하고 저한테 내성적이어서 먼저 막 연락하고 이러지 못할 수 있지만 근데 그 1% 안에 저희가 만풀에 오신 분들은 좀 확실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이라 실행이 안 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좀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아이디어를 같이 조금 얻어가면서 우리가 좀 이제는 교육이 이제 돈 버리는 교육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사실 저희가 이번에 만풀 기획하면서 정말 강의료를 저렴하게 했어요. 그래서 네 과목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없고 저희도 이제 시작이고 이제 이거의 하나의 멤버십이니까 우리도 이제 강사님들도 그냥 우리끼리의 호흡과 연습과 또 이런 과정 했을 때 피드백도 우리도 필요하니 지금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아무것도 없어도 저희는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사실 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출발 선상에서 저희도 같이 있고 시작하는 마음이지만 저희가 여기에 모인 이유나 목적은 진짜 엄마들이 저희랑 같이 배워서 성장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으쌰으쌰 되면 저는 일이 계속 들어와요. 뭐 대행님, 뭐 이렇게 뭐 해주세요, 와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그러면 그런 거에 제가 이렇게 블로그든 뭐든 유튜브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여기 모아놓으면 그걸로 저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조금 동의가 되신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수익 창출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수익 창출 모델을 바라보고 여기서 정말 배워서 성장해서 우리 같이 마음 맞고 교육받고 뭔가 공부하고 성장하려는 분들끼리 뭔가 해보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우리 영애님의 감성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이제 스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킨 만들 때도 그래요. 우리 우상님 거 우리 컨설팅 코칭할 때 했었듯이 열정나무라고 했는데 우리가 NFT, 메타버스 이런 걸 다루다 보니 나무라는 단어가 너무 서정적인 라인이라서 우리가 나무라는 단어 트리로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감성에 대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팔레트가 있으면 그 같은 팔레트 상에 그 라인을 따라가는 결이 맞는 그런 단어들의 조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애님은 커피언스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커피와 과학 뭐 이런 거니까 약간 이성적인 라인의 느낌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커피라는 걸 할 때 이제 일러스트도 보시면 감성이 되게 달라요. 약간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거 제가 한번 몇 가지 감성이 비슷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냥 스킨을 하나 만든다 그래도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감성과 내가 앞으로 이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는 방향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갈 때 이런 게 같은 거거든요. 지금 보면 스케치의 유형은 다르지만 지금 제가 고르고 있는 이런 사진들의 느낌이 뭔지 아시겠어요? 어때요? 조금 몽글몽글 감성적인 느낌의 사진들이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다른 걸로
본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라인으로 간다라고 하면 내가 이런 식의 같은 커피여도 감성의 이미지가 어때요? 완벽히 다르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영애님은 내가 만약에 커피언스라는 블로그를 하면 나라는 사람과 내가 운영하려고 하는 톤앤 매너, 그냥 글의 어떤 느낌 있죠. 느낌들이 조금 더 이성적이고 정보적인 느낌인지 아니면 조금 더 감성적이고 조금 더 몽글몽글한 스토리텔링의 느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더 이성적인 위에 그 감성적인 이렇게. 저도 커피언스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약간은 이성적인 감성의 단어이긴 한데 영애님이라는 사람 자체에서 느껴지는 거는 조금 감성적인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이미지들을 조금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성적인 사진들 중에서도 그거에 조금 더 이성적인 느낌을 더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 선택할 것 같아요. 이런 사진. 그러니까 감성적인 느낌의 스케치이긴 한데 근데 이제 모노톤이고 하니까 조금 더 그 이성적인 느낌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너무 스케치 느낌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어떤 나의 이미지에 맞는 것들을 결을 정리해 나가는 거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느낌이지만 요 정도의 요거는 약간 선이나 이런 거는 막 너무 몽글몽글하진 않지만 이제 더했을 때 나쁘지 않은 느낌의 감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커피를 실제로 내가 만들고 디저트도 만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이시지만 카페 하고 하니까 뭔가 약간 그 전반적인 남녀가 같이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톤은 어떻게 가실 거예요? 글을 쓰는 톤은 나라는 사람으로서의 브랜딩을 함께 가실 건지 아니면 공식적인 어떤 오피셜한 느낌으로 커피언스의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홍보하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보셨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라는 사람. 오케이. 그러면 우리 여자로 이미지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제가 다 여쭤보는 건 말했듯이 우리는 블로그를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의 창고로 쓸 거예요. 그러면 영애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러면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톤의 매너로 끌고 갈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스킨을 할 거야. 이게 다 의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뭐 하나를 넣었어? 일러스트 하나 넣었어도 그 일러스트를 왜 넣었어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대답할 수 있어. 왜 이런 일러스트를 넣었어? 그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나에 대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진짜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봤듯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제가 여쭤보니까 그 본인의 브랜딩을 하면서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크래프트지 같은 느낌을 뒤에다 깔면은 저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느낌은 어떠세요? 제가 한번 크래프트가 있는 볼게요. 이런 약간 그 친환경 뭐 약간 환경 쪽도 관심 많으시니까 이런 식의 크래프트지 같은 거는 종이 포장 뭐 그런 디저트 같은 것도 왜 종이 박스 종이 포장 막 그런 것처럼 그 저는 만약에 환경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것도 할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지? 그 포장을 그 종이에 크래프트에 약간 무지 이런 걸로 해서 다 모든 것들을 조금 친환경 그래서 이제 약간 유색이나 뭐 광택이나 막 이런 거 안 쓰고
최대한 그런 거를 배제하는 그런 게 컨셉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자 보세요. 미리 캔버스 제가 이미지 가져왔어요. 내가 크래프트지 같은 이런 친환경 느낌으로 이미지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면 얘는 어때요? 얘는 여기 안에서 또 이렇게 수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브랜드 컬러에 우리 그때 무슨 색 하고 싶어요? 그러셨죠? 본인 컬러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좋아하는 보라색인데 네. 여기는 저희가 그린 쪽으로. 그린 쪽으로. 이제 컬러는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우선은 있는 컬러로만 해볼게요. 우선은 그냥 약간 카키스러운 느낌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할 때요. 그 색깔 같은 것들도요. 다 여기서 변경할 수 있어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선 컬러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 배경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되게 달라 보이죠. 네. 그리고 글씨 요소 우선은 제목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커피언스 그 닉네임을 본인의 개인 브랜드 닉네임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네. 아직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선은 제가 이 메뉴만 보더라도 어떤 건지 알아야 되니까 사이언스 이거 맞나요? S 맞아요? SCIE 맞나? 아닌데? 사이 아닌데? 아 맞구나. SCIENC 맞구나. 아 이게 그 영어를 안 써보니까 되게 낯서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배열이랑 크기랑 이런 것만 살짝 맞춰볼게요. 우리가 몽글몽글한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이틀 같은 거는 조금 잘 보이는 글씨체로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별론가요? 요거 어떠세요? 한번 보세요. 이거 바꿔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글씨체. 저 고딕으로 보긴 볼 거거든요. 글씨 잘 보이게. 개인의 취향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약간 고딕 중에 조금 끝이 선이 조금 동그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마음에 드는 거 없으신가요? 얘는 뭐 차차 결정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요? 이거? 오케이, 좋아요. 주화체는 되게 많이 쓰는 거긴 해요. 근데 사실 조금 트렌드가 지나긴 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희 무료폰트로 정말 한 오래 쓰던 폰트인데 그럼 바꿔야죠.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바꿀까요? 잊혀질 수 없죠. 잊혀질 수 없어. 잊혀질 수 없어. 우리 트렌디한 걸로. 사실 되게 조금 오래전부터 많이 쓰던 폰트인데. 이런 것도 깔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딱 도드라지고 깔끔하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져갈 우리 그 콘텐츠, 그러니까 커피 있고 우선은 커피랑 디저트? 커피, 디저트, 수제텀이었나요? 그 하실 서비스 하실 거를 조금 얘기해 주실래요? 구운 과자, 아 맞다. 구운 과자, 또 커피와 샌드위치, 샌드위치. 핸드드립, 구운 과자가 더 약간 앞이죠. 네, 샌드위치, 그 핸드드립, 그 핸드드립 커피. 네, 그리고 네. 로스팅, 로스팅. 네.
핸드드립 로스팅. 커피까지 안 써도 되나? 핸드드립은 커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커피만 안 써도 되고. 네. 구운 과자 샌드위치. 그런 빵류는 안 하는 거예요? 디저트? 그래서 디저트 하죠. 근데 디저트에 구운 과자가 속해서 그래서 그냥 대표 이것만 쓸까요, 그냥? 또 여기서 커피책? 커피책. 커피 책만 쓰면 조금 그런데? 커피 정보? 커피 공부? 커피의 모든 것. 그리고 카페 투어. 카페 투어. 아니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ABC 모든 게 포함되면서 겹치지 않는 그런 거 조금 생각하셔야 되시고. 먹는 건 어쨌든 샌드위치랑 과자류는 별개고 로스팅 드립도 되고 그 카페 투어랑 그러면 카페 정보로 들어갈까요? 정보 투어 책 이렇게 될까? 좀 별로 예쁘지 않나? 카페 투어 커피 정보 이렇게 할까요? 이런 거는 이게 지금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저는 그냥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려고 지금 같이 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해보시면서 계속 결 정리를 해나가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면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예시를 지금 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집에서 하실 때도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였지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가이드가 생기잖아요. 전 딱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박재인 강사님이 해주는 게 정답이야. 이건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보다 이 분야를 모르고 이 카테고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그냥 강사로서 제가 보는 객관적인 고객의 입장 그리고 방문자의 입장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한테 연락할 수 있는 다이렉트 연락처 같은 거 쓸 건데 기타 채널 뭐를 쓰실 거예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뭐예요? 네, 저기 여기서 밑에 다 언더바? 네, 나은 NAUN 70. 70. 네. 이게 인스타고. 그럼 연락처 공개하실 거 있으세요? 핸드폰 말고. 핸드폰 공개하는 거 괜찮으세요? 상관없어요. 그럼 010 6297 6754 9754 6754 6754 이거는 왜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나 이 사람한테 구운 과자 주문하고 싶어. 나 이 사람한테 핸드드립 먹고 싶어. 이 사람이랑 같이 카페 투어 같이 가고 싶어. 이런 용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주는 게 실질적으로 나랑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바라는 뭔가 커뮤니티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조금씩 만들어 놓는 거죠. 인스타그램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아이콘을 그냥 넣어줄게요. 그러면 바로 인스타가 되는 거 알죠? 그럼 지금 제가 아주 간단히 만들었어요. 근데 어때요? 우선은 친환경이라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크래프트지로 넣고 아까 그린톤으로 해서 약간 뭔가 환경에 관련된 느낌으로 자기가 이제 포지셔닝 하고 싶다. 그래서 우선은 여자의 자기가 이제 핸드드립 하는 느낌? 이런 커피를 다루는 사람이다라는 여자가 운영하는 어떤 성별을 좀 강조해줬고 이제 그린톤으로 색상 컬러를 브랜드 컬러에 맞게 지정해줬고 그리고 커피언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은 처음 들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커피와 과학의 만남에서 커피와 커피 사이언스라는 거를 영어 단어로도 한 번 더 규정해주고 커피언스 그래서 이래서 커피언스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다루려고 하는 콘텐츠가 핸드드립 커피, 로스팅, 구운 과자, 샌드위치, 카페 투어, 커피 정보에 대한 거다. 그리고 나한테 연락하려면 여기로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의 메뉴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블로그를 딱 보여줬는데 이 정도만 딱 보여줘도 어때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 블로그에서 뭐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어때요? 드러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이제 가시는 건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이 카테고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내 거에 대한 카테고리 공부가 누구보다 더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외부적인 이미지, 그분이 원하는, 바라는 이미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런 것이 했을 때 어떤 느낌이, 감성이 이런 결에 맞는다라는 어떤 그 저의 경험과 그냥 해왔던 그런 것들, 그런 거를 통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완벽하게 결정하고 이제 수정해 나가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만 적용하면 이렇게, 여기 지금 사이즈가, 사이즈를, 이게 타이틀은 966에 제가 300이라고 했죠? 여기가 이제 300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966에 300. 그리고 블로그 제목 표기를 안 해야 안 되죠. 요거 표시 안 함으로 하는 거 그때 말씀드렸죠. 요거 안 하고 우리가 직접 만든 디자인으로 올린다. 그리고 적용을 하면 예쁘게 들어가죠.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도 어때요? 납득이 가는 이미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프로필 사진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건 아직 안 하셨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쟤는 분명히 그걸로 하세요.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포토스케이프. 네. 지금은 그냥 얘 가지고 그냥 프로필에다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프로필 161이었죠? 160? 161 맞죠? 161이고 얘는 붙여서 그냥 통일감 있게 이렇게 그냥 해놓고 그래도 강의 끝났는데 뭔가 돼 있는 느낌이면 좋잖아요. 그렇죠? 별명을 네. 빈플레이 그라운드로 카페 놀이터 넣으신가요? 빈 플레이그라운드, 아니면 빈플레이하고 그냥 빈 재밌자로. 잠깐만요. 빈 플레이그라운드. 이것도 약간 공간 이름 같아서 공간 이름이 두 번으로 겹치는 느낌이거든요. 여보세요? 네, 제가 지금 가고 있었는데. 네네. 1시 이후에 통화한다. 네. 카페 놀이터라고 있을까요? 그냥 저는 여기에 커피언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우선은 이렇게 쓰시고요. 향후에 내 개인 브랜드명이 발전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커피언스라는 어차피 오피셜한 네임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개인 브랜드를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는 사랑복닷컴은 제 회사명으로 오피셜한 거고 제 개인 브랜드명은 생각대로 사는 여자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리된 느낌의 나를 딱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 커피가 관련된 느낌이 내가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그 단어에 뭐 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이런 건 좋죠. 근데 어떤 것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선은 그거를 또 다른 빈 플레이그라운드 하면 빈 플레이그라운드가 상호야
커피언스가 상호야. 이런 식의 어떤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서 두 개 다 어떤 오피셜한 느낌으로 갈 거면 그냥 지금은 커피언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개인 브랜드가 생기면 그때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썼던 그거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우선 어디다 넣을 거냐면 지금 우리 구글 보시는 분 지금 다 보고 계시나요? 이거 화면 공유 다 되고 있나요? 어디 지금 제가 화면 공유 제대로 띄워놨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할게요. 미리 캔버스 지금 보고 계시나요? 우리 유저님? 요리 레시피로 하신 거죠? 커피는 요리 레시피 어차피 요리 레시피 외고 디저트 이런 것도 막 하실 거죠? 오케이. 아니면 저기 적어가 되고 우선은 이 커버도 지금 얘를 정사각으로 해서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건 아시죠? 여기. 지금 그냥 이걸로 해놓을 건데 원래는 여기도 이거를 정사각 버전으로 바꿔서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우선 당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바일 커버 분명히 변경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 PC 버전에 있는 거를 볼게요. 우리 그 유정님 여기 보고 계시죠? 여기 지금 화면 공유. 네,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피언스라는 사람을 이제는 한번 내가 블로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도 이 사람이 이런 걸 하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 찾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바로 눈에 보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이 사람이 원하는 의도대로 이 디자인들이 결정이 되고 그 보여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외부적인 시선으로 항상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행을 해봤고 지금 우리 그 영애님 같은 경우는 커피의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날라주면서 자기가 직접 공부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고 하는 것들을 꾸준히 이제 올리고 그리고 예전에 했던 어떤 중국에서의 카페나 뭐 이런 쪽의 경험들을 이제는 조금 콘텐츠로서 내가 지금 한국에서 시작한 출발이지만 내가 과거에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이걸 잘할 수 있어라는 건 충분히 글 속에서 계속 어필을 해주고 포트폴리오화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글을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카테고리나 이런 것도 구성이 안 됐는데 해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은 설명드리고 그 다음 분거 한번 넘어갈게요. 글을 써오신 분 걸로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글도 따로 보겠습니다. 이상인 걸로 볼게요. 우리 유정님도 저희가 피드백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저희끼리만 보는 거긴 해서 그 아이디 번호 혹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서 오픈해서 보여드리고 그 바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너무 많이 오시죠. 그리고 이 강의 저희 지금 실습하고 이거는 딱 이거 신청하신 분들만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요, 본인 브랜드 컬러를 이제 요 색깔로 정하신 거예요? 좋아요. 우선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요 제가 그냥 조금 코칭을 드리면 지금 요 컬러 같은 경우는 되게 형광빛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조금 부담스러운 컬러이긴 해요. 네. 그래도 어떻게 PC에서는 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더 밝긴 한데 지금 요 모니터로도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약간 밝은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이 컬러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써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좀 큰 화면으로 이게 들어가면 차라리 그 로고 컬러 같은 거를 요 색깔로 쓰고 배경은 흰색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컬러가 뭔지 보여주는 거를 좀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의 느낌은 좀 그런 거잖아요. 뭐라면 미래화된 그런 느낌이니까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좋고, 그리고 오타. 새로 운 것들을. 네. 제가 좀 약간 오타 검열자예요. 이런 거를 잘 못 봐요. 제가 잘 찾아내.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오타 같은 거 조금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도 지금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라고 했잖아요. 요거 아까 전에 우리 다른 이름으로 한다고 했죠. 뭐라고 그랬지? 무슨 크리에이터라고 했었는데 크리에이터 열정트리였나? 크리에이터 메타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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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는 이거는 조금 여기 결 정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지 여기도 디지털인데 R이 빠졌나요? 아닌가? 디지 TOR. 네. 이게 뭐가 틀렸죠? 철자가. 대문자로 보니까 이상한 건가? 디지 TOR 아닌가요? 튜터는 맞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어쨌든 이거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뭐냐면 TA에. 네. 그쵸? 뭐가 잘못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내 플로 이거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지금 뭐 같으냐면 배워야 하는 시대야.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열정트리랑 같이 해. 라는 걸 지금 의도한 거예요. 그래서 열정트리에 대해서 찾아서 뭔가 강의를 같이 듣거나 스터디를 같이 하거나 이런 게 의도예요. 맞나요? 나는 이쪽으로 갈 건데 함께 할 사람 같이 가자. 그쵸. 그러면 얘도 우리가 그냥 결 정리를 좀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 정리.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내가 다루려고 하는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메뉴판화 시키고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뭐 열정트리, 그러니까 뭐였지? 메타트리, 뭐 크리에이터 메타트리, 뭐 디지털 크리에이터 메타트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위에 서브 타이틀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스스로 배우고 찾고 싶다면 열정트리, 메타트리와 함께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에 딱 정하고 밑에 그럼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항목이 뭐냐? 그 메뉴판에 NFT, 메타버스 이거를 써주고 그 다음 밑에 연락처, 인스타그램 주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그 저 타이틀이라는 게 제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결국엔 뭐예요? 결국에는 이게 내가 뭘 하려는지 어떤 게 내가 그 하려는 의도인지 이런 게 이제 다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디자인을 이제 앞에서 봤으니까 요거 참고하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한 분씩 제가 피드백하는 방향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영애님 걸로는 우리가 스킷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한번 검토했다면 우리 우선님 거는 그거는 조금 패스해서 하지만 수정이 필요하다. 이해 가셨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너 이런 거 투명 미제 같은 것도 다 만드는 거 잘 하셨네요. 이거 유튜브에 제가 링크 알려드린다고 하고 알려드렸었나요? 안 알려드렸죠? 아, 까먹었어요. 지금 제가 그 알려드릴게요. 마케팅 친절한 한세인 씨의 마케팅 비밀과에라고 치면은 거기에 자체 제작 여기 자체 제작 배너 위젯 만들기 영상 해서 그거 말고도 지금 뭐 포토스케이프 활용법이라든지 되게 많이 강의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친절한 세인 씨의 마케팅 비밀과에 요것만 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배너 만드는 거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열정스리님이 이미 이제 해보셨었기 때문에 요거 좀 잘 하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 조언 드리면 뭐 이미지나 이런 것도 다 잘 찾아서 넣으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글씨가 오락가락하니까 요거에 대한 통일감? 그러니까 결국에는 브랜드가 좀 더 잘 다져져 있다라는 느낌은 이런 약간 정렬, 뭔가 이렇게 통일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글씨가 오락가락 위아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씨 크기라든지 뭐 한글이면 한글, 영어면 영어, 뭐 이렇게 약간 통일감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통일감 있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약간 규정을 가지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것도 요 칸에 이렇게 벗어나게 처음에 이미지를 썼으면 다 조금씩 벗어나도 되고 안에 다 들어갔으면 다 안에 들어가고 얘는 나오고 얘는 들어가고 얘는 가운데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정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잘 맞춰주면 훨씬 더 다져진 정돈된 느낌이 나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센터가 안 맞죠? 여기 지금 투명이지 센터가 안 맞아요. 얘가 지금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966이 300. 근데 얘는 지금 다 왼쪽 정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위에 코드 집어들 때 센터라고 해서 깍지 있죠. 깍지하고 CENTER 센터라고 하고 깍지 넣고 그것만 하나 더 추가해도 얘 정렬이 좀 더 다 가운데로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바꾸시고 요거는 다 카테고리로 이어지게 해놓으셨나요? 아니, 하다가 다시 또 바꾸고. 오케이. 연결 안 됐어요. 오케이. 그 부분을 할 줄 아시는 거죠? 네, 안에. 네, 그러면 이제 글을 한번 볼게요. 우리 열정스님 거는 지금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지금 여기 안에서 디자인 같은 것도 조금 하는 거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좀 성장해서 결국에는 메타버스나 NFT 그런 아티스트 쪽으로 좀 발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본인도 꿈꾸고 있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내 블로그에 와서 차근차근 한 단계씩 따라가면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약간 코칭이자 디지털 튜터의 느낌으로 지금 성장하고 싶으세요. 근데 우선은 전반적으로 대표 이미지를 진짜 잘 만들었죠. 와, 이 사람이네? 라는 거 딱 알 수 있게 통일감 있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디자인 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렬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보면은 배색과 패턴을 3개 입문했어요 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 그 글씨 폰트는 그냥 무료 폰트 쓰신 거죠? 아니, 그거 기준이 없이. 그쵸? 그거를 조금 통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 잘 만들었는데 얘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냥 디테일의 문제인데 본인은 어쨌든 디자인 쪽으로 다루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디자인 쪽을 많이 다루니까 디자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저는 그렇거든요. 우상님 걸 보면 이렇게 툴을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인데 라는 전제를 두고 이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퀄리티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높아야 조금 더 감각적이어야 사람들도 저 사람한테 그거 배워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아주 그냥 간단한 건데 봐봐요. 요 폰트는요. 그냥 뭐 약간 나는 뭐라 그러지? 굴림체럼 아니 뭐지? 도둠책, 맑은 고딕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기본 폰트로 쓰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제 디자인을 감각적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고딕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썼을 거고 보면 어때요? 정사각이 맞았나요? 안 맞았죠?
그냥 제가 그냥 꼬집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수정을 해나가시면 훨씬 퀄리티 높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 정렬이 맞았나요? 가운데 있나요? 다 우측으로 치우쳤죠. 위아래 정렬 맞았나요? 다 치우쳤죠. 네. 이런 디테일을 잡아 나가야 돼. 왜? 나는 디자인을 가리키는 걸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면 제가 이거 보면은 이 정도도 되게 잘 만드셨네요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목표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걸 가리키고 싶은 사람이면 고객들의 기대감도 나보다 더 디테일하고 나보다 더 퀄리티 있고 나보다 더 잘 만들어야 나는 이 사람한테 배울 의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갖춰야 되는 게 그런 쪽에 뭔가 나는 능력이 당신보다 뛰어납니다라는 거를 온라인 속에 계속 증명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면 여기가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것도 썸네일이 깨지죠. 여기 깨지죠. 이런 것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한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되게 심플해져요.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은경님 같은 경우 뭐 심리나 이런 거, 뭐 나 찾기, 나의 자존감 찾기 뭐 이런 거를 다뤄요. 근데 내가 뭔가 그 글 스토리텔링 역량이나 공감적인 역량에 그 전달이 떨어지는 글을 써요. 그러면 나 이 사람 안 만나고 싶어. 그냥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커피에 대한 뭐 투어 정보를 다뤄요. 근데 뭐 커피에 대한 예를 들면 정보, 그 뭐 원두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향에 대한 얘기라든지 나보다 조금 더 뭐 신맛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어디 산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지 않고 그냥 똑같이 카페 갔는데 거기 맛있어요. 예쁘게 나와요. 인테리어 좋네요. 이런 리뷰를 쓰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한테 굳이 만나서 카페 정보를 알고 싶지 않아.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한 모습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손의 매너는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 우리가 이제 가야 하는 어떤 디자인의 결, 글의 문체, 그리고 내가 가져가야 되는 어떤 원고나 그 사진의 어떤 퀄리티,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목표 설정. 우리는 어떤 브랜드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이 뚜렷해야 그 다음은 다 너무 쉬워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고객은 뭐를 기대하지? 방문자는 무엇을 기대하지? 역산을 해보는 거죠. 그럼 그 역산을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어떤 본인은 다 기본기에 대한 건 다 갖추고 있는데 계속 퀄리티가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 부분이 눈에 걸리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근데 그게 나만이 아니다. 누군가가 본인을 선택하실 때 그런 기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는 이런 글씨들도 잘 안 보이죠. 폰트를 좀 비싼 거, 좋은 거, 막 그런 거, 좀 괜찮은 걸로 트렌디한 거 찾아가지고 요즘 무슨 폰트가 잘 나간대 이런 정보들도 좀 물색을 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프로필 같은 것도 지금 잘 만드셨어요. 그죠? 이런 것도 너무 작은 것들이 이게 161픽셀밖에 안 되잖아요. 가로폭이. 너무 작은 게 많이 조잡하게 들어가는 느낌? 그러면 또 그게 또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임팩트 있게 구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소개글은 알아가려고 해요. 이러면 나는 그냥 학습자죠. 네. 그래서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요. 저와 함께 해요. 뭐 이런 식의 문구,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뭐뭐뭐 스터디, 뭐 코칭 이런 식의 서비스 단어를 여기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저기 꼭 적어야 돼요. 카카오톡 아이디어도 좋고, 뭐 채널톡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쓰는 포스팅이 결국에는 결과와 목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달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점검해 주시고 자 이제 글 쓴 걸 가지고 볼게요. 우선은 다른 분들이 은경님도 글 많이 써오셨나요? 블로그? 2개 정도? 오케이. 그럼 우선은 제일 글이 많이 써져 있는 게 우리 우상님 거니까 메타버스 처음에 있는 거. 요거요? 네, 그렇게 써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NFT 초보의 전자지갑으로 메타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과 주의사항. 네, 우선은 주제는 이제 좋아요. 우선은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저의 강의를 듣고 실행을 제대로 방법대로 했는지 맞아요. 오늘은 좀 이렇게 피드백 받고
깨지는 날,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필요한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은 저한테 철저히 깨지고 가셔야 그다음에 집에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지 참 이러면서 깨달음을 얻고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아주 다이렉트하게 지적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 지적질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도구 가서 지금 한번 쓰신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해 볼 건데 우선은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우상님은 이걸 할 때 내가 어떤 키워드를 상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쓰셨는지 먼저. 그게 아니고 그냥 네. 그러니까 정보성을 네. 정보성을 생각해서 키워드 안 생각 안 해요. 그쵸. 네. 그러면 지금 보신 걸로 우선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상위 노출하는 거에 대한 전략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긴 했어요.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검색해서 그 키워드의 영향력을 두고 뷰탭이 우선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를 찾고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전략을 제가 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상위 노출을 안 하더라도 블로그로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 또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시리즈물, 기획물로서 꾸준히 내가 노출하는 거. 제가 왜 우상님한테 보여드렸던 분 중에 그 꼼지락 다지고 그 꼼지락 손 다지고라고 제가 블로그 예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어요. 블로그 초보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계속 캡처해가지고 올렸던 블로그 한번 예시 드린 거 기억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왜 블로그도 그렇고 제가 보여드렸을 텐데 다들 잊어버리셨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난 누구와 얘기했지? 자, 여기 볼게요. 이분이 제가 우리 회사에서 그 책 냈다 그러면서 설명해 드리지 않았어요? 진짜 여기 아닌가 보네. 요즘 너무 코칭을 많이 해가지고 헷갈리네. 이분이 저희 회사에서 블로그 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내셨던 작가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디지털 튜터로 실제로 활동하시고 나이가 50이에요. 네, 여러분들보다 조금 늦은 출발이죠. 그런데 보면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도 보면 이분이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다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럼 그 부딪히는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어요. 네. 똑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내가 배우는데 가다가 부딪히는 부분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해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방법을 포스팅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나가요. 근데 글도 되게 토박하고 말 그대로 막 디자인이 막 잘 된 것도 아니고 썸네일도 그렇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여기 오면 의미가 있어. 왜? 내가 몰랐던 거 이 사람이 하나하나 내가 거쳐가는 시행착오를 이 사람이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거 여기 가서 찾아보면 되겠다. 모르면 또 이웃이니까 댓글로 물어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초보자들이 이분하고의 접점이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만나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생겼고 그게 디지털 튜터로서 디지털 튜터라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 이분은 그렇게 활동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만난 지가 한 3년, 4년 정도 됐는데 그 4년 전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쌓아왔던 콘텐츠가 지금은 이분을 강사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분은 공식적으로 블로그 강사로 데뷔도 제가 시켰어요. 네. 그래서 50살인데도 그리고 학벌도 고졸이세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농어촌 블로그 강의로 해가지고 본인의 연령대랑 비슷하신 분들의 입장의 눈높이에서 강의하실 수 있게 제가 강사로도 진출시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제가 말했지만 여기서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디선가 말했겠지만 강사라고 해서 저는 똑부러지게 그냥 다이렉트하게 막 이렇게 사이다같이 이렇게 가리키는 스타일이고 또 약간 이렇게 젊은 사람의 느낌이 강하다 보니 되게 조금 약간 어떤 분들은 지잘난 맛에 사네 이런 강사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농어촌 그런 분들은 그런 강사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강사 원하냐? 내 눈높이에서 내가 모르면 아이고 그래요,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옆에서 하나 물론 저도 친절하게 알려주지만 저의 친절의 그 개념과 조금 다른. 그래서 그분이 또 너무 잘 맞았던 게 그 농어촌의 이 어머니가 실제로 자기 꿈이 나중에 귀농해서 농어촌 그쪽에서 활동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은퇴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미래 계획을 이미 세워놨고 그 전에 자기가 이런 디지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자기 혼자 개인 역량으로서 개인 소득을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디지털적인 역량을 키우자라고 하고 어디든 쫓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역량을 키워서 그만큼 혼자 성장하신 거거든요. 저도 제가 뭘 알려드린 건 없어요. 이분을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블로그도 일정만큼 잘하고 계셨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책 쓰고 싶다 해가지고 저랑 오셔서 책 쓰기 스쿨로서 이 책으로 이제 데뷔하신 분이거든요. 거기 이제 책이 올려져 있죠. 두 번째 책 거기. 근데 저분 저 사진도 제가 다 찍어드리고 저 책 디자인도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인쇄서 한 번 더 바뀌긴 했지만 첫 번째 초판 디자인은 제가 또 해드리고 그리고 안에 교정 편집까지 제가 다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랑도 되게 인연이 깊고 가까운 분인데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그게 가능했냐면 아까 말했듯이 막 상위 노출 이런 거에 100% 전념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그 하실 때 이 블로그에 이제 모르는 게 이 분야에 모르는 게 있으면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한 것처럼 하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그게 코치로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님의 저는 포지션이 딱 그 정도의 포지션으로 출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전문가로서 출발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같이 배우고 스터디하고 내가 조금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가고 있는 멘토의 역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공부하고 학습하는 초보 단계부터 아주 기초부터 시작하는 단계를 하나하나 같이 공유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치 있는 콘텐츠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키워드 도구 같은 거 보면은 이 키워드에서 제가 아까 왜 무슨 키워드를 목적으로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냐면 여기 안에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NFT 초보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을 건데 거의 이건 없을 것 같고 뭐 NFT 전자지갑 이런 키워드 하나 만들어질 것 같고 메타 마스크 이런 키워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키워드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만약에 그것까지 생각하고 했다 한번 쳐볼게요. 아까 나올 수 있는 키워드의 조합을 NFT 전자지갑 메타마스크 조회해보면 NFT 전자지갑은 10, NFT 초보 10, 메타마스크는 3410. 자, 그러면 NFT 전자지갑이 여기에 키워드가 반복을 했나요? 자, 그런 거는 컨트롤 F 누르면 바로 나와요. NFT 전자지갑이 NFT 전자지갑 키워드는 여기 이렇게 쓴 키워드는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 키워드는 제목에 넣었어도 노출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써. 근데 노출 안 돼. 메타마스크는 키워드가 8번 정도 썼네요. 본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메타마스크는 8번까지 반복이 지금 됐어요. 그러면 키워드 숫자가 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메타마스크. 그럼 저런 경우에는 영어 메타마스크랑 한글 메타마스크 단어를 혼용해서 써서 일부러. 그래서 이 키워드를 너무 많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블로그 지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한번 메타마스크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뷰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본인 글이 있나 한번 없죠. 자, 없죠. 우선 1페이지는 쫙 없어요. 왜 그러느냐? 아까 말했듯이 메타마스크라는 단어가 8번 정도면 되게 많이 반복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졌고, 그리고 보면 이제 태그도 넣나요? 메타마스크는 넣고, 우선은 제목에서도 넣긴 넣는데, 우선은 메타마스크라는 단어의 많은 반복이 우선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뷰수로 보면은 지금 이제 팩트 확인이 됐죠? 어떤 팩트 확인이 됐어요?
아, 나는 3,000字정도 되는 건 아직 감당할 수 있는 키워드는 아니구나. 라는 게 감당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 NFT 초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나오나? 본인 블로그 글 중에 노출되는 글들이 있나요? 네, 하나, 그 인스타 동영상 있었나? 그거 한번. NFT 초보도 본문에 없기 때문에 지금 노출 안 되죠. 이게 제목에 있는 게 본문에도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노출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NFT 전자지갑 해도 본문에 그 단어를 반복을 안 해줬기 때문에 여기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결국에 내가 되게 열심히 글을 썼다. 근데 어때요? 쓸데없는 글은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그거에 대한 과정을 쭉 하는 건 되게 쓸데있는 글이에요. 하지만 요 글 하나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노력했는데 성과를 만나지 못하는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너무 아쉬운 거죠. 우리가 이제 재수강생들이 글을 듣고 막 강의를 듣고 글을 썼어. 열심히 썼어.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어느 정도는 저는 얻어가면서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을 안 하고 키워드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글을 쓰게 되면 글은 열심히 썼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 에너지가 조금 허비된 느낌? 그게 저는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글들마다 다 힘을 쏟고 다 분석하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이제 배운 거를 적용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그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실행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라면 우선은 내가 지금 나는 NFT에 대해서 지금 처음 쓰는 사람이고 초보예요. 그러면 나 그냥 요거 10바퀴 조회수 안 나오지만 그래도 NFT 초보로 한번 잡아볼래. 이런 어떤 목표를 갖거나 아까 NFT 전자지갑도 10밖에 안 됐죠. 그러면 NFT 전자지갑으로 키워드 잡아볼래. 이런 식의 어떤 키워드에 대한 목표를 좀 낮은 걸로 명확하게 잡아서 그런 단어들을 본문에 한 3번 이하 반복하면서 이런 글들을 써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글이 노출될 확률이 높죠. 네. 그래서 열심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는 배운 것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적용과 활용을 해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내가 나중에 컨텐츠 어떤 블로그의 지수가 높아진다 그러면 지금 쓰시는 것처럼 글의 지금 퀄리티는 좋죠. 자료도 충실하고 내용도 충실하고 하나하나 하우스 어떻게 하는지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글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키워드의 사용이 너무 많은. 네. 그리고 메타마스크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단어가 지금 8번이 본문 반복되면 그 키워드가 너무 많이 반복되면 지금은 글을 누락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밑으로 이제 떨어져요, 글이. 그래서 메타마스크라는 단어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거를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안 써도 되는 거면 굳이 쓰지 않고 예를 들면 저는 여기 메타마스크 지갑 생성하기 단계예요. 이렇게 안 쓰고 NFT 전자지갑 생성하기 단계예요. 이러면 NFT 전자지갑이라는 거 제목에 썼던 키워드를 여기 한번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제목에서 노출하려고 하는 의도와 키워드가 있으면 그런 키워드를 본문에서도 2~3번 정도 반복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여러 번 반복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은 한글로 바꾸고 영어로 바꾸고 또는 다른 언어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지는 않고 연관성 있는 단어들로 계속 조합해서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주제로 말을 하려고 하는지 컴퓨터가 그 단어들의 조합만 봤을 때 아, 이 전체 단어의 조합이 NFT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정확도를 높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영상 같은 것도 다 잘 넣으셨고요. 태그 같은 거는 제가 말했듯이 태그는 상업적으로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 넣으셨는데 여기에 그래도 중요한 우리 메인에는 키워드는 넣어주는 게 좋죠. 그럼 여기 NFT 초보, NFT 전자지갑 그런 거는 꼭 넣어줘야겠죠. 물론 전자지갑 대표 키워드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렇게 하신 상업적인 단어도 조합을 넣는 것도 맞지만 제목에 넣은 것도 메인으로는 몇 개 넣어주는 거 한 3개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키워드 그런 거는 삽입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 저는
내가 디자인 쪽을 기반으로 우선은 이 전반적인 게 다 출발을 해요. 메타버스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디지털 아트나 뭐 이런 쪽도 그렇고 전부 다 디자인 감각이나 그런 뭐 툴을 다루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런 어떤 잘 정돈되고 만들어진 내 결과물들을 계속 어필해야 그 결과물이 결국에 나를 선생님으로 만들어주고 튜터로 만들어주고 코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상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갖추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정님 거 잠깐 볼까요? 유정님 저한테 블로그 주소 보내셨나요, 혹시? 네, 보냈어요. 네, 지금 한번 열어서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저도 보내주세요.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저희 12시까지 좀 할게요. 자, 지지님도 아직 커버 작업은 안 하셨네요. 네, 아직 못했어요. 네, 그럼 제가 글 쪽으로 좀 더 봐드릴까요? 어떤 쪽이 조금 더 궁금하신지 수업 들으시면서 저희가 또 지지님은 저희가 소통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저 사실은 그 키워드에서부터 막혀가지고 네, 그 이후로 진행을 아직 못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유튜브 보면서 네, 하나하나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어가지고. 키워드적인 부분.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지님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보시다시피 우상님도 글의 퀄리티나 뭐 이런 내용이나 다 잘했어. 근데 뭐가 문제야? 키워드가 문제야. 키워드. 그러니까 그 개념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블로그 하는 거에 효과가 떨어져요. 근데 효과가 없지 않아요? 아까 말했지만 같은 카테고리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글을 열심히 쓰는 것만으로도 승부는 나요. 근데 어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저는 어떤 걸 알려줬냐면 빠르게 가는 단축키. 네. 그래서 키워드 지금 선정하는 거 지지님의 예시로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지님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뭘 썼냐면 천년 염색 쉽게 하는 법, 시자 염색이라고 썼어요. 네. 이 글은 혹시 노출됐나요? 모르겠어요. 네. 아니, 왜 모르느냐? 검색을 안 해봐. 내가 진짜 맨날 얘기했어. 내가 쓴 글 어디 쓰는지 보라고. 절대 하지 않죠. 이렇게 반성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 뭐가 잘못했는지 알아야 돼요. 도현 씨가 말했죠. 저 합법적으로 제가 지적질한다고. 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블로그를 성장시키고 싶으면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요. 제가 글 쓰잖아요. 저 글 쓰면요. 맨날 검색해봐요. 제가 말했잖아. 엊그저께 저거 잊지 못할 결혼식 내가 썼어요? 그럼 나 맨날 검색해요. 나 어디 떴지? 그 떠있잖아요. 행사 전문 가수 나는 키워드 썼어. 어디 떠요? 그거 뜨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는 사람 이름 써봐요. 뜨잖아요. 저 이런 거 맨날 하거든요. 맨날. 네. 뭐 남희수 작가님도 관리하니까 뭐 이거는 지금 조금 떨어졌겠지만 에세이 신간 추천 이거 지금 쓴 지 좀 됐어요. 2번째 썼어요. 저희 맨날 검색해요. 저는 바보가 아니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키워드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이 키워드를 써서 검색했을 때 이거의 상위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알아야 다음번 키워드 기획할 때 한 번 더 검토해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승률이 높은 거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학습의 단계잖아요. 저보다 더 열심히.
네. 근데 이것도 봐봐요. 천년 염색 쉽게 하는 방법 치다 염색했어요. 그냥 다 쳐볼게요. 천년 염색 쉽게 하는 방법. 하면 어때요? 뜨죠? 네. 근데 누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플레임으로서는 지금 블로그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검색해봤냐면 검색이 안 되는 블로그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백날 얘기해줬는데 내가 저품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쳐본 거예요. 아, 내게 검색이 되나 안 되나 보려면 그냥 제목 그대로 한번 쳐보면 돼요. 그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블로그에는 문제가 없다. 내가 문제다. 이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본인 지지님 같은 경우는 염색 쉽게 하는 방법에 치자 염색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치자 염색하면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검색률이 그래도 높지 않은 단어일 것 같은 그냥 저의 그 추측?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럼 검색해보는 거죠. 자, 치자지? 차로. 치자 염색. 자, 봐봐요. 치자 염색이 450뷰. 천년 염색 6,750뷰. 치자 염색은 450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노출을 못 시켰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해도 저 정도 뷰수면 사실은 잡을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왜 못 잡았는지 한번 이유를 볼게요. 우선은 천년 염색 쉽게 하는 방법 치자 염색했는데 저는 제가 적극적으로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제목에 우리 특수 문자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이거는 지금은 사실 조금 상관이 없어지긴 했어요. 지금은 키워드가 띄어쓰기로, 문장 안에 띄어쓰기로 있어도 사실 검색이 걸리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특수 문자를 포함하면 저걸 하나에 이렇게 보면 나는 이렇게 키워드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붙여서 같이 갈 경우. 그러니까 정확도 측면에서 얘 가로 안 쓰고 띄어쓰기 한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검색률, 정확도의 검색률이 떨어져요. 로보트적인 측면으로 본다. 이해 가시죠?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치자 염색 쉽게 하는 법. 하고 뭐 천년 염색 이런 식으로. 왜냐? 내가 우선시하는 키워드가 좌측에 있는 게 더 유리해요. 그리고 천년 염색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뒤로 빼요. 쟤는 되든 안 되든 그냥 넣지만 되면 로또고 안 돼도 그냥 포기지만 나중에 내 지수 높아져서 또다시 내가 어디서 검색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걸 대비해서 넣긴 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넣는 거죠. 근데 나는 목표한 단어 나 같으면 나는 치자 염색으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치자 염색으로 넣는데 키워드를 넣는데 검색이 안 된 첫 번째 이유는 찾았어요. 우선은 검색 단어에 가로 넣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정확도, 단어의 정확도를 좀 떨어뜨린 게 저는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볼게요. 치자 염색을 했더니 자 보세요. 두 개 검색, 지금 치자 염색으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하나 나오네요. 이 밑에 썼나 볼게요. 본문에 치자 염색 있어요. 치자 염색이라고 제목에 넣었는데 치자 염색이라는 단어를 본문에 단 한 번도 쓰지도 않았어. 한 번도 안 썼네요. 그죠? 없죠. 어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노출을 시켜줘요? 자, 제가 알려드린 기본 원칙만 지켜서 글을 써도 이렇게 되지 않아. 근데 기본 원칙을 안 지켜주네? 근데 노출이 안 돼. 아,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안 되네요. 나 이러면 진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나 분명히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주는데 왜 실행을 안 하시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태그를 볼게요. 자, 여기 태그에 있나요? 천년 치자 염색 있나요? 없죠. 안 들어가죠. 저 단어는 450뷰 정도고 본인 블로그를 우리 유정님은 꽤 시간 오랫동안 운영을 했어요. 근데도 저기 번역가 안 썼어? 그거는 내가 잘못 쓴 거예요. 그거에 대한 팩트를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들 그래도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원칙을 지켜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지금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유정님 지금의 단어에서 제목 아까처럼 제목 바꾸고 그 다음에 안에 치자 염색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글을 수정을 하잖아요. 그럼 전 이 글은 치자 염색 단어로 노출될 것 같아요. 지금 정도 글 쓰셨습니다. 글의 양이나 사진 수나 다른 건 하나도 부족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수 조금 적은가? 하나, 둘, 셋, 넷. 아, 영상이 3개 나왔구나. 5, 6, 7, 8, 9, 10. 10장 정도. 그러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치자 염색 단어만 좀 넣고 했으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또 문제성의 모습을 발견하면 이런 거. 이거 뭐예요? 텀글. 복사해서 갖다 붙였어. 맞죠? 자, 복사해서 갖다 붙인 거 제가 어떻게 아느냐. 지금 이렇게 복사해서 온 글은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줄 보이세요? 여기 줄 가는 거. 이거는요. 얘가 그냥 텍스트만 붙어오지 않아요. 외부에서 복사해온 글은 얘 HTML 소스까지 다 같이 붙어서 블로그에 붙어. 그게 뭐예요? 너 어디서 퍼온 글이라는 걸 네이버 로봇한테 100% 다이렉트하게 나 남의 글 퍼왔어. 나 유사 글 도용했어. 그거를 그냥 공표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유사글로 분류되면 나는 오리지널 글이 아니라 콘텐츠 작성자로 보는 게 아니라 콘텐츠의 수급자로 보고 복사에다 나르는 그냥 나쁜 글의 창시자로 보는 거죠. 블로그에. 근데 물론 그 유사글을 100%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나쁘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적인 글을 쓸 때 남의 글을 인용하고 쓰고 다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을 달리해야 돼요. 그냥 이 사전을요 캡처해서 올리세요. 이미지로. 또는 사전적인 의미를 말을 다시 재각색해서 바꿔서 올려요. 예를 들어 시자나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냥 순서 바꾸는 거예요. 17세기 유럽과 17에서 19세기 초 유럽에서 미국까지 미국에서 배제되었던 그 중국이 원산지인 시자나무는 이런 식으로 글을 재배열해서 이 사전의 의미를 내가 다시 한번 써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리지널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게 블로그를 해야 돼요. 블로그는 중복 이미지, 중복 글 되게 싫어합니다. 그거를 쓰는 사람을 오리지널 글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베팅을 해요. 상위 노출시키는 거에 베팅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은 남의 글 퍼온 게 있고 남의 사진 퍼온 게 있어. B라는 사람은 똑같이 키워드도 잘 썼고 똑같이 이미지도 잘 넣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 직접 썼어. 자기가 다 직접 이미지를 바꿨어. 유사글이 있어도 다 재가공해서 다시 자기 언어로 바꿔 썼어. 그러면 똑같이 조건을 맞춰도 B가 더 승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맞춰서 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정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내용도 충실하고 뭐 영상을 너무 많이 넣긴 했어요. 보통은 영상은 그냥 한두 개. 저는 그냥 하나 정도가 제일 좋긴 한데 한두 개. 근데 많이 넣어도 사실 노출하는 데 영향을 주긴 하더라고요. 요즘 영상을 3개 넣어도 3개 다 해시태그 영상 올릴 때 업로드 잘하면 그걸로도 노출이 돼요. 키워드 노출도 되고. 그래서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 블로그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굳이 영상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억지로 여러 개 늘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유정님의 지금의 글은 충분히 영상으로 염색되고 뭐하고 과정을 보여주는 거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의 다수의 사용은 합법적이고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 잘못된 거 말씀드린 아까 말했듯이 해시태그, 중요한 단어 빼먹은 거, 그리고 제목에 이렇게 넣은 거, 그리고 본문에 시자 염색 단어 반복하지 않은 거 이런 게 제일 크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다 했는데도 얘가 반영이 안 돼? 그러면 유사글, 유사 이미지, 어디서 퍼온 이미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번에 글 쓰실 때는 반드시 생각해서 조금 더 수정해 주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유정님 거 피드백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은경님 거 볼게요. 은경님 아이디 먼저 주셨나요? 네. 비번도 좀 보내주실래요? 아니 그 글만 보실 거면 비번 없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만져드릴 분이 있으면 좋은데 혹시 카테고리 같은 거 보실 거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일단은 그냥 오케이. 세개 오케이.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낙헌생.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낙헌생님이 잘했다라고 제가 평가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도 약간 설명이 됐어.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낙헌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정보가 없잖아요. 나를 찾아가는 콘텐츠 세상 여행. 그럼 여기다가 저는 그런 거 쓸 것 같아요. 심리, 힐링, 프로그램, 자존감, 자기개발, 이런 식의 어떤 이 낙헌세가 가진 그 서비스 메뉴를 조금 더 구성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조금 추가가 되면 여기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컨셉이 컬러가 조금 많이 사용된 느낌? 근데 근본적으로는 약간 핑크 보라 같은 느낌의 컨셉으로 쭉 가져가기는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뭐 그린이랑 뭐랑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가 섞여 있다 보니까 조금 산만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해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여기 지금 공통적으로 다 느끼는 건데 폰트. 우리 디자인적인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써요. 왜냐면 똑같은 건데 폰트를 뭐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감성과 퀄리티가 너무 달라져요. 근데 우리 미리 캔버스에 무료 폰트 많잖아요. 예쁜 거. 근데 그것도 아까 말했지만 나눔 폰트? 그런 거는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예를 들어서 그 배달의 쪽 이런 거는 진짜 많이 쓰는 폰트이긴 한데 또 올드하다고. 요즘 뭐를 많이 쓰냐? 그런 거 많이 써요. 티몬 같은 것도 많이 쓰니까 그것도 조금 올드한데 내가 쓰는 게 뭐지? 요즘 지마켓 산스. 산스를 진짜 요즘 많이 써요. 부딪혀 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즘 쓰는 그 트렌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런 걸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회사에서 하는 공식적인 폰트는 거의 다 나눔 스퀘어를 써요. 그거는 그냥 제가 계속 변하지 않을 걸로 뭐 하나를 정해야 돼서 그거를 이제 공식적인 거 그걸로 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마케팅 컨텐츠는 트렌디하게 그때그때 좀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까 말했듯이 G마켓 산스 같은 걸로 써요. 그게 지금 많이 쓰는 고딕 폰트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조금만 퀄리티를 좀씩 높여가는 그런 생각. 그런 글씨체 유행하는 거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디자이너들이 하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데 가면 요즘 유행하는 폰트 이런 걸로 콘텐츠 많이 만들더라고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모르면 그냥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면 검색하는 거지. 이거 봐봐요. 유행하는 상업용 무료 폰트. 네. 여기도 이제 시간대가 있죠. 2020년도, 2020년도, 22년도. 이거 보고 하는 거죠. 이거 봐봐요. 아까 전에 제가 요즘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역시나 G마켓 폰트 사람들 많이 소개하죠. 이런 거 보고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런 거 하시는 디자이너들 많아요. 그래서 우상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다 그래요. 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 브랜드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비주얼적인 부분은 사실 디자인이 감당하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디자인 쪽으로 전공이나 뭐 콘텐츠에 대한 목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잘된 디자인을 많이 보시는 눈을 높이는 건 되게 필요해요. 저도 사실 디자인은 진짜 못하는 사람이라 저도 디자인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디자이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많이 팔로우를 해요. 그러면서 디자이너들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콘텐츠를 더 감각적으로 만드는구나라는 공부를 저는 계속 해나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낙헌생님은 다른 걸 떠나서 우선은 이렇게 자기에 대한 어떤 소개, 타이틀에 대한 소개는 어느 정도 기본 틀을 갖추려는 노력을 딱 보이신 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 상담 메뉴도 어때요? 본인이 하는 서비스 투어도 보이죠? 힐링 캠프, 지식 캠프, IT 캠프. 네. 이런 게 여기 들어가면 좋았겠죠. 조금 더 서비스 언어가. 근데 이 캠프라는 단어가 주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지금 쓰긴 하지만 물론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은경님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려는구나 예측이 돼. 근데 반대로 모든 그냥 일반인이 들어와서 킬링 캠프, 지식 캠프, IT 캠프. 이 사람은 뭐 캠프 기획하고 뭔가 그런 오프라인에서 뭐 하고 캠핑장을 하면서 뭐 하나 교육장을 하면서 사람을 모나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단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초보자의 시선. 나는 이걸 아예 처음 보는 사람이다. 라는 시선으로 보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단어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만한 단어이다라는 걸 얘기 좀 드리고요. 네, 그래도 이제 카테고리를 다시 들어와 봤더니 구체성 있게 여기서는 조금 더 설명이 되니까 더 이제 눈에 보이네요. 지금 락 선생님이 강의에 대한 적용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힐링 캠프. 그러면 우리가 힐링 캠프에서 약간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렸는데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한 한 가지 질문이라고 해서 여기 안에서 힐링 캠프가 이런 의미구나. 이런 뭔가 프로그램이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는 카테고리만 봐도 이제 조금 느낌이 왔어요. 지식 캠프 보니까 책 파먹기. 지식 캠프에서는 책에서 본 인사이트를 나누고 공유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같이 드는 것 같고 IT 캠프는 아직 세분화는 안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유추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소개글도 나를 찾아가는 컨텐츠 세상 여행의 낙관책입니다. 나라랑 보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요정인 힐링 캠프. 다양한 책을 통해 서로 생각을 이야기하는 독서 캠프. 시대에 필요한 IT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지식 캠프. 낙관생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타자 신나고 되게 죄송해요. 저 정말 제가 오타 검열자여가지고 나 이런 거 볼 수가 없어. 나는 보면 당장에 바꿔줘야 돼. 네. 해볼까요? 하고 이제 하고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한 적용 어떻게 돼 있어요? 잘 돼 있지 않아요? 네. 지금 풀어서 설명하긴 했지만 아까 전에 내가 여기서만 봤을 때 못 봤던 그런 것들 그리고 카테고리에서만 봐도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프로필에 오니까 이 사람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완전 알겠어. 어떻게 해요? 정리됐잖아요. 이렇게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처음 왔어요. 내가 처음 와서 낙선생 블로그 처음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몰랐는데 글을 몇 개 보다 보니까 호감이 생겨. 그래서 한번 디테일하게 찾아봐요. 근데 찾아봤더니 저게 명목이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런 걸 하려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게 필요하면 이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는구나. 그럴 때 여기로 연락하면 되는구나.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뭐 이미지를 결정하고 브랜드 디자인을 하고 이런 거는요. 진짜 원칙이에요. 이렇게 쉽게. 나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하고 있고 나한테 연락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게 그냥 첫 화면에는 딱 도드라질 수 있는 거. 그렇게만 결정하시면 여러분들 다 잘 해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정리가 좀 덜 된 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같이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힐링 캠프 중에 하나 컨텐츠를 볼게요. 자, 나를 위한 한 가지 질문. 이런 것도요. 결국에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문장인가요? 없죠. 이거는 아까 말대로 그냥 그런 시리즈물을 계속 써서 기획된 컨텐츠를 써. 우연히 3번 글을 내가 접했는데 2번 글도 보고 싶네, 1번 글도 보고 싶네, 100번 질문을 보고 싶네. 이런 사람들이 팬덤으로 생겨서 꾸준히 거기에 이웃이 생기는 거는 있어요. 확률성이 있어요. 하지만 키워드로만 보면 어때요? 못 잡죠. 네. 근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기로 의도했으면 이건 잘 된 글이에요. 아까도 우성님이 쓴 글, 내가 만약에 노출시키는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전에 그냥 아예 순차적인 초보 단계부터 시리즈물로 계속 기획해서 쓸 거예요라고 미리 결정이 되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왜 키워드 얘기를 계속 강조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되면 계속 내가 이웃을 찾아다니고 키워드로 나를 유입을 못하니까 내가 계속 누군가를 모객하고 내가 계속 뛰어야지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내가 고객을 만나야 돼. 그러면 여기 안에도 키워드에 대한 전략을 같이 넣어서 가면 속도를 더 낼 수가 있죠. 그런 게 너무 난 아쉬워. 그게 고민이에요. 네. 질문이가 시리즈거든요. 그쵸. 근데 그 전화를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하거든요. 그 사이트 들어가면 말씀하시는 키워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없다라는 개념보다는 목표를 뚜렷이 두고 발견해요. 예를 들어 나는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거를 키워드를 반드시 넣는 글을 쓰겠다라고 하고 나서 보면요.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컨텐츠 세상 인사드리고 반갑고 두 가지 의미가 있고 관찰하며 알아가고 찾아가는 세상 여행. 나를 알아가면서 진짜 하고 싶은 것도 함께 찾는 여행. 저는 여기 안에서 키워드 발견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나를 관찰하며 알아가고 자기 인식, 자기 분석, 이런 식의 검색될 수 있는 단어로 우리는 이렇게 풀어 쓰지 않고 검색될 수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하고 쓰면 계속 없는 글만 쓰게 돼요. 그럼 나는 계속 그냥 내가 열심히 꾸준히 100개씩 글을 써야지만 사람을 만나. 근데 우리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 이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개인의 어떤 퍼스널 브랜딩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나 사상이나 감정이나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사람을 끄는 거에 매력을 높이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 플러스 이 단어들이 노출될 수 있는 구조로 글을 쓰면서 그 안에 키워드를 포함해서 그 키워드 때문에 나를 찾아 들어오게 만드는 게 정말 빠르게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찾았어요. 자기 관찰, 자기 인식, 자기 분석 너무나 많은 단어로 할 수 있고요. 나를 알아가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찾는다. 진로 탐색, 네. 인생 계획, 인생 목표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이.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언어가 뭐가 될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거 보는 거 어디서 알려줬어요? 키워드 도구. 우리 키워드 도구 검색해보니까 거기 다 나왔잖아요. 네. 그걸 보고 지금 떠오른 몇 개의 대표 단어를 다시 한번 검색해서 유사어, 연관 검색어 중에 고객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지라는 걸 결정해서 또다시 내 블로그 포스팅에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고 각자 개별적인 피드백을 좀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키워드적인 부분, 네. 그리고 나에 대한 브랜드를 하나의 나만의 메뉴판으로서 규정하고 결정하고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약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최종적으로 4번째 수업에서 제가 오늘 피드백 드린 거에 종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머리로는 좀 알겠어. 까지는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 이제 뭐예요? 네, 실행. 손으로 하고 발로 뛰고 머리로 고민하고 그거를 다 결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건 사실 여기까지거든요. 제가 아는 거, 필요한 거는 너무나 많이 알려드렸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거대로 알려드린 대로 해보지 않으면 결과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잘 알려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 교육의 성과를 만드는 건 본인의 스스로의 몫이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의 이상의 결과물을 저는 반드시 뽑아내는 게 본전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전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저희가 2기가 언제 열릴지는 조금 더 고민하고 또 휴가도 끼고 이래가지고 저희 강사님들 전체적으로 이제 하겠지만 저는 스터디 같은 형태로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뭐 고비용이 아니라 저비용이라도 조금씩의 스터디 비용 내고 일정한 정기적으로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뭐 그냥 밥 먹으러도 가고 뭐 영화 보러도 가고 뭔가 사교 같은 모임이었더라도 그런 콘텐츠가 이제 이런 노출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글 쓴 거에 대한 피드백하고 뭐하고 이런 식의 어떤 실습이면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 모임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성님은 뭐 내가 디지털아트 코칭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우성님이 강사가 돼서 저희한테 메타버스 지갑하는 거 개설하는 거 알려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스팅해주면서 우성님의 블로그나 저분에 대한 캐릭터를 소개해줄 수도 있고 우리 영애님이 맛있는 스콘 만들어 왔어. 그거 찍어서 올려주고 이분이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람복닷컴을 만들었을 때 가치가 그거였거든요. 다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고 자기 성장하고 싶고 자기 안에서 자기 세상 안에서 카테고리 강자이자 주인공이 되고 싶은 분들이 다 모이시잖아요. 저를 만나는 분들 다 그 목표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의 가치에 대해서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한 명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객이 돼주고 관객이 돼주고 청중이 돼주고 독자가 돼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로서 각자의 콘텐츠를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조금 공유하고 실제로 학습하고 연습하고 이거를 실전에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모임으로 앞으로 발전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런 차근차근 어떤 계획이나 진행 사항은 단톡을 통해서도 계속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랑 함께한 4주 저는 너무나 즐거웠고 재미있었고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노트북 쓰기 건가요? 그러면 줌을 여기 네. 저 유정님 저희 그 줌을 다른 노트북 교체할 거라 한 번 더 링크 보내드릴게요. 네,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